결혼 후 첫 명절, 시댁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절에 해외 출장을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어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동생이 공기업에 들어갔다고요. 같은 공간에서 사촌 동생과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입사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 네. 29세 결혼한 지 2달 된 직장인입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약도 다 해두었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명절에 해외 출장을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명절이 아닌 나라에서 일정이 하필이면 명절과 딱 겹친다고. 회사에서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쭉 해오던 거라 제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안 가면 또 누군가가 가야 할 테고요.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 시댁과 첫 여행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네, 네, 이런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라면 네. 회사에서 강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절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댁과 이렇게 한 약속인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시댁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저는 네. 제 생각에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는 출장을 가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그때 상황마다 이제 틀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상황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명절이면은 그 해외에서는 또 그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만 명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거기에 내가 안 간다면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희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제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우리나라는 명절이지만 해외는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좀 슬프지만 그 명절을 껴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채용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안 올 때 오히려 더 좀 더 편하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손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출장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실장님 답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실까요? 같이 사는 거. 가야죠, 당연히 출장 실장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또?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일이 우선시되고 회사가 중요한 그런 역할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거기다 만약에 가족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가족이 우선이에요. 이야.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사소한 일이지만 뭐 애 학교 행사가 있다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가고요. 그만두더라도 간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와이프는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 그만둘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요구 조건을 충분히 제가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저는 가족이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전후 상황을 아직 조건을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저는 시댁하고 여행 가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1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형 가족들하고 계속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려면 앞뒤에 시간을 부장님이 이제 설 추석 명절 전후에 바쁘신 것처럼 저도 앞에서 워낙 다 일을 해놓고 그때 맞춰서 이제 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 다만 이제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지 왜냐면 휴일에 명절에는 반드시 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다 자는 시간에 한 11시쯤 되면 다 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평소에도 일을 한다는 게 가족들하고 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시댁 부모님한테 갔다 와서 그 같이 안 사실 거 아니시면 가족한테 충실하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회사는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허를 찌르는 이런 이게 참, 발언에 네. 참 어딘가에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맞는 말만 하셔서 너무 네. 네, 저는 두 어쩔 가지 수가 입장이 없네요. 다 이해가 돼서 네. 전 여자잖아요. 이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까라는 거로 제 두 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일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다. 네. 네, 내 커리어를 꼭 가지고 가고 싶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저는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꼭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네.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나요? 이거 한 번 가는 거 안 가는 걸로? 네, 이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게 네. 남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이게 첫 출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결혼 후 첫 명절에 잡힌 출장이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얘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지를 지켜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상사 입장에서 얘는 첫 명절이라고 안 가네? 라고 하면 다음부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숙제를 드려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십시오. 오, 딱 그 결정됐는데요. 오늘은 실장 역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라. 네. 네, 가는 게 정답이다. 네. 아. 사족을 달자면은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이해를 해줄 충분히 것이다.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실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시월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기 싫으시면 시월드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10월들을 되게 많이 보시고 계신가 봐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월들을 조심해라. 예. 그러면 책임님. 저는 그 10월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라. 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어찌됐든 10월드의 성향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는 가족의 눈치를 먼저 봐라라고 네. 제가 이해를 저는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우선주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고객사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10월대 성향에 따라서 네. 가라. 그분들은 평생 볼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갑자기, 사연. 갑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예, 뭐 가슴이 아픕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더 말하면 더 안 좋아지고 예. 넘어가 주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네. 빨리. 네. 네, 26세 취준생입니다. 이번엔 취준생이군요.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머물며 취업 준비 중입니다. 네.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명절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동생이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공기업에 들어갔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저보다 2년이나 앞서 취직을 한 겁니다.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얼굴 보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쉴 날을 고대하고 있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촌 동생과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친척들의 말과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명절 연휴, 서울과 부산.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참
아, 네. 이게 슬프네요. 네. 슬프네요.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어떨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는 드리고 뭐 청약비 깔고 뭐 저는 다음에 취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선택해라. 아, 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애매하게 지금 교묘하게 피해가시려고. 빠져나가려고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예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차라리 안 갔으면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소리들이 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나중에 상처가 너무 됐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이걸 들었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피해라. 그것도 뭐 하나의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걱정해서 사연까지 보내셨다는 거는 피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디로 없겠죠? 피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26세 아들에게 그 부산에 갈까 말까에 대한 권리가 있진 않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절에 오히려 혼자 이렇게 길거리를 막 지나다 보면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외로울 때, 네, 한번 이렇게 길거리 막 지나다 보면 사람을 구경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현실을 가진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 그게 보여요? 네, 보이죠. 보이잖아요. 저 사람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렇죠. 저 사람 심리가 어떻구나라고 느껴질 그럼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상황인가 보다. 뭐 아니라고 하면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건 아니구나.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데 뭐 이것 정도야 이겨낼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본인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뭐 자기가 취업을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일단 그 멘탈 상태, 네. 멘탈 상태가 괜찮으면 가도 됩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척이 딱 한마디 하면 갑자기 딱 이렇게 깨질 수도 네, 있죠. 깨질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예. 다 성인이고 크셨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면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라는 거 아닌가? 저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말.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비도 없는데 얘는 취직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힌트를 주신 거다. 힌트를 주신 거죠. 인간을 어머니는 파악하는. 참 현명하신 부모님이신 네, 것 그렇죠. 같고요. 거기에 수긍해야지 눈치 없이 또 내려가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안 내려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임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멘탈을 생각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그 멘탈을 박살내셨어요 지금. 통찰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못 버티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부모님이 다 하시거든요. 두 번째 박살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 때문에 속상하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만 계시고요. 예. 이분한테 지금 위로를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님이 전화가 걸려온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사촌 동생도 갔다더라. 너도 당연히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부산에 내려가라. 이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이 뭐냐면 부모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촌 동생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사촌 동생도 지금 성인이고 네. 또 공기업도 열심히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기보다 이제 취업을 못한 그 사촌 형에 대해서 분명히 배려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찌 보면 뭐 그런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본인이 조심하면서 그 나도 됐으니까 뭐 형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북돋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저 만약에 사촌 동생이 그랬으면 야, 니 같으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왜 그러시죠?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스타일은 일단 항상 가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 가야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네. 말이 있는데 항상 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을 좀 하자면 저는 근데 개인적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저는 뭐 저도 일을 시작한 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 걱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솔직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좀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그러게요. 거죠. 눈이 되게 네. 초롱초롱하게 막 지금 어,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네. 아, 그랬어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축구할 때 뭐 스트라이커야. 이런 아니, 정말 중요해요 이런 점이. 네. 그럼요.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부터 또 할까요? 네네. 네, 가라. 이번엔 영어로 고. 고. 네. 진짜. 스테이 헝그리 아 예? 인 서울. 네. 아니 왜 굳이 또 헝그리하게 또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 하시니까 저는 아 예. 알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헝그리야. 두 분이 계속해서 부딪히네요. 네. 예. 그 중간에서 또 빠지려고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아 그래요? 네네. 계속해서 이 두 분이 맞서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또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어. 마지막 거는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연이기 때문에 읽어주시죠. 예. 올해 막 직장인이 된 30살 남자 신입사원입니다. 네. 입사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은 너무 작고 100만 원 너무 과하고 한 달에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1년에 2번 있는 이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바로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요? 정말요? 네, 저도 답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금 떼기 전 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만약에 네. 제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확 그냥 너무 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세금 떼고 2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80만 원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라고 인식도 다 하고 있고 280만 원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걸 그냥 받고 그래 고마워 하실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돈은 드리고 마음은 받고 다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은 너무 작고 참 생각이 짧은 건지 10만 원이 작다라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 안 맞으셨나 봐요. 때리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80만 원을 드리고 페이백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놀라실 거예요. 깜짝 그럼요.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너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이걸 다 준 거야? 그러면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다 받은 거고 이것 또한 너무 작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이거 마음만 받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예. 280만 원을 어쨌든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없게 은행에다가 딱 입금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지금 멱살 잡으시려는 거 아니죠?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예. 부모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이게 소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게 맞지 계좌이체 하는 거는 별로 아 좋지 그래요? 않을 것 아 그것도 다른 느낌인가요? 그럼요. 일단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엄마 계좌이체했어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한번 오히려- 나중에 그런 성격의 아들 한번 낳아보시면 그때 가서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참 누굴 닮았는지 그쵸? 그러니까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손 실장님과 의견을 드디어 일치했고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바로 답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게 그 첫 월급은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게 저는 맞고요. 근데 저는 뭐 페이백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당연히 부모님 다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네. 이후 넥스트 계속 매달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때 그게 뭐 2달째일 수도 있고 뭐 3달째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10만 원은 정말 적어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또 생활할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보고서 한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로 초반에는 그렇게 좀 시작을 하셔서 예, 점차 그걸 좀 높여가는 식으로 나도 연봉이 오를 테니까 또는 내가 좀 더 절약하면 부모님께 좀 더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점차 높여가면은 훨씬 더 부모님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좌이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좌이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맞아요. 드릴 때는 그래요? 예, 네. 항상 이제 예쁜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이죠. 거기 봉투에다 이제 그 뭐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좀 뭐 나 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조그만 멘트라도 쓰거나 아니면 카드에 굳이 편지 봉투 아니더라도 요새는 그렇습니다. 카드 봉투 예쁜 거 많아요. 예. 거기다가 멘트 써가지고 그렇구나. 같이 이제 돈을 넣어서 드리면은 정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계좌이체와 현물을 직접 받는 거랑은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 H 모 회사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아직도 그 이런 명절이나 또는 그런 뭐 인센티브나 이런 시절이 되면은 그거를 그 봉투에다 직접 현금을 담아가지고 봉투로 직접 지급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 기분이 따라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철없는 질문을 해서 너무 철없었던 것 맞아요. 근데 또 철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달도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280만 원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페이백도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월세도 내야 되고 저 점심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는? 만약에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면은 네. 정말 내가 꼭 반드시 나가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전세값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가 있을 수도 네네. 있고 그 비용은 제외하고 그게 저는 280만 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엄청나게 좀 좋은 데 살아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뭐 그런 사정이라면 제 최소한 생각에는 100만 원은 빼야죠. 그렇다면 뭐 100만 원 빼고 180만 원 다 드리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드린다는 게 부모님도 아시죠. 얘가 지금 얼마짜리 월세에 살고 있고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월급을 나한테 다 줬구나 이 느낌만 받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참 제가 진짜 애를 낳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 저는 지금 추석하고 설 때 그 용돈 받으려고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당연히 기대감이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의미가 의미가 나오군요. 뭔지를 한번 서로 대화를 진지하게 이번에 목적이 분명하시네요. 그럼요. 혹시 결혼 생활의 의미도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 결혼 생활은 이제 왜 위를 쳐다보시죠, 실장님? 저 같은 경우는 신입 시절 때는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 좀 바빠서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은행에 가서 그런 신권을 꼭 그럼요. 바꿨어요. 항상 용돈 드릴 때 해가지고 예쁜 봉투 마련해서 거기다 네. 담아가지고 아니면 선물이라도 엄마가 평소에 이거 예쁘다라고 했던 맞아요. 것들을 좀 기억해서 기억했어요. 가져갔었던 것 같고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해요. 100%. 전부 네. 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떼서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그 부모님도 이거를 다 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엄마 근데 내가 이거 드리고 나니까 살 돈이 없어 라고 애교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 얼마 하고 다 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이런 경우는 없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용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이 용돈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누가 진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나 제가 뽑아야 되는데 정하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왜 어려울까요? 사리 한글이. 고도 있잖아요. 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에 그럼 저 계시다 주세요, 보니까 중간이니까. 그래서 최근님 드려야 될 것 야. 같아요. 시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나마 정답에 가까웠던 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세 분도 취준생 시절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셨나요? 네.
아 그래요? 그 심리적으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뭐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남들과의 비교 시선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되게 이게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빠져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취업을 뭐 늦게 하신 편은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적인 그냥 불안감이죠. 압박감. 네. 불안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위한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놀러 가기도 하고 약간 즉흥적으로 행동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절박했습니다, 취업이.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직장을 구해야 떳떳하게 그렇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압박감은 있었는데 그 취업을 하면서 잘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압박감은 뭐 그냥 계속 이겨내셨나요, 혼자서? 되뇌이면서 자신감으로 이제 표출이 된 거죠. 와 그게 어떻게 자신감으로 표출이 돼요? 눈에 막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시키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뭐 이 회사가 좋다 어쩌다 이런 판단이 없었고 그냥 그 원서를 다 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는 지방도 좋고 다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단 러시아 이런 데만. 아 예. 러시아요? 바로 나의 퇴사를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생각 듣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같은 취준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좀 대입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정말 맞아요. 이거 하나 틀리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뭐 잔소리 때문에 뭐 명절에 집에 못 간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그냥 뭐 나 어차피 갈 건데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다시 올라오시면 네 그것도 또 가십시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가십시오. 네. 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설날인데 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네. 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뭐 인사를 그렇죠. 드릴까요? 네. 저희는 또 다음 해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